코로나19 뭐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한 백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차트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백신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꼭 맞아야 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65세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요, 권 과장님.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65세 미만의 다른 젊은 분들에 비해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심하게 앓을 가능성, 즉 중증화율이 약 21배 더 높고 또 걸렸을 때 사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치명률은 약 4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과 중증의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행히 신규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신을 접종하면 접종 전에 비해서 사망과 중증의 위험이 약 20분의 1까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겨울철 위험성을 대비해서 사전에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필수 접종 대상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꼭 맞아야 할까요? 64세 이하지만 면역력 저하자이다. 자, 64세 이하지만 면역력 저하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걸까요, 교수님? 네, 의학적으로 중증 면역 저하자라고 하면요, 뭐 이식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뭐 백신뿐만 아니라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중증의 면역 저하자뿐만 아니라 흔히들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만성적인 호흡기 감염, 호흡기 질환 또는 심장 질환, 뭐 폐질환, 또 당뇨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감염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코로나19나 다양한 감염 질환이 생겼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흔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코로나19 접종 대상에 12세 이하, 그러니까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이들은 안 맞아도 돼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코로나19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6개월에서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와 5세에서 11세까지의 소아를 대상으로도 이번 새롭게 개발된 XBB 1.5 단가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저하 질환이 있거나 다른 기타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험군 아이들에게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이 코로나19를 감염됐을 때 그 겪었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꼭 백신을 접종시켜주고 싶은데요. 만 12세 어린이들은 필수 접종은 아니지만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백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분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이다. 최준용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계시거나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숙자 시설에 계신 분들은 꼭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굉장히 유행 규모도 커지고 그분들 사이에서의 중증 위험이라든지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65세 이상도 아니고 기저질환도 없고 뭐 감염 취약 시설, 뭐 요양사도 아니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너무 하고 싶어요, 과장님. 근데 돈을 내고 맞춰야 되나요? 영어 정리 좀. 네. 네. 이번 코로나19 겨울철 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접종의 이득이 큰 그런 필요성이 높은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그 외에도 모두가 다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라고 하자마자 저희가 다 같이 오! 막 이렇게 놀랐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몇 번에 맞아야 되는지 접종 횟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1회 접종,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맞으면 면역이 형성되는 건가요, 과장님? 네, 이때까지 코로나19 접종은 뭐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4차까지도 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겨울철의 접종은 단 1회로 접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 대부분이 지금까지 감염이나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한 번 이상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절기에 한 번의 접종으로도 추가 접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러한 연 1회 접종의 기준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절기에 이전에 몇 번을 맞았던 거와 상관없이 이번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실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연에 딱 1회 그것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니까 정말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을 수 있는지 오. 접종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24년 3월 31일까지 내년이죠.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 여기 사전 예약 없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미리 막 예약하고 자녀 백신 남아있나 확인을 했잖아요. 어떤 접종 시스템이 있나요? 네. 예전처럼 지금도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접종을 미리 예약하고 접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접종 그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가서 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을 하시고자 할 때 인터넷에서 직접 하시기가 어렵다면 국번 없이 1339로 전화를 주시면 질병청에서 접종 예약을 대신해 드리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예약을 할 때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녀나 지인분께서 대리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약 없이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을 하시거나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바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 11월 초니까 거의 5개월 동안 가까운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접종을 맞게 되는 건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의 종류는요. XBB 타깃 신규 백신이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그렇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XBB 계열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백신이 그 XBB 계열에 해당되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겨냥해서 만든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이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이 XBB 백신으로 앞으로 또 변이가 생길 수 있는 바이러스까지 대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XBB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접종하게 되는 백신은 XBB 1.5에 해당되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XBB 하위주, 뭐 EG5 같은 게 앞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준의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BA 2.86 이런 것들도 일부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준의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자료가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백신의 효과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초기에 썼었던 우한주 기반의 백신, 또 지난 절기에 썼었던 BA4, 5에 해당되는 백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가장 업데이트된 최신의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 유행에 대처하기에는 가장 좋은 백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저도 신상을 좋아하긴 하지만 신상 백신이라 그러면 좀 민감해지거든요. 이게 효과가 어떤지 또 검증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검증된 것입니다. 기존 작년에 맞으셨던 작년 겨울에서 올해 사이 맞으셨던 백신이 BA4, 5 기반의 이가 백신이고 지금 맞으시는 백신은 XBB1 단가 백신인데요. XBB1 단가 백신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에 대해서 훨씬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게 여러 실험을 해봤더니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XBB1 단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XBB에 대한 면역 능력, 중화 항체라고 부르는데 그게 기존 BA4, 5 이가 백신에 비해서 한 3.1배 정도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맞는 XBB1 단가 백신이 XBB1에 대한 중화 항체가가 기존 백신보다 한 3배 가까이 더 잘 형성이 됐습니다.
중화 항체가가 높다는 거는 더 이제 방어 효과가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백신 맞고 있는 것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유행주에 대한 강한 면역 반응,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또한 이제 BA 2.86이라든지 EG5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변이주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충분히 검증이 됐고 효과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백신을 필수 접종으로 권장하고 있는 건지 이제 외국의 사례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 또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고 이번 말씀드린 XBB 백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위험군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